환자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런 인퓨전 처음으로 해보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온전해도 되는지, 이래도 되는 건지, 우리 애기 다음 주사는 언제 맞아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반도 못 알아들은 적도 많고 맨날 쏘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제가 드디어 호주에서 첫 번째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다행히 그냥 갑자기 그만둔 게 아니라 이직에 성공을 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새로 구직한 곳은 에이지드 케어인데요. 처음에는 GP 널스 일도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서 GP 널스랑 에이지드 케어 일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스케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GP 널스 일은 아쉽지만 바이바이 하고 새로운 환경인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한 지 2달 정도 다 되어 가고요. 사실은 오늘도 출근하는 날인데 오늘은 이브닝 근무를 해요. 그리고 몰랐는데 오늘이 공휴일이래요. 한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라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오늘이 공휴일이래요. 그래서 저는 평소랑 똑같이 출근을 하는데 2배 이벤트입니다. 공휴일에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꿀이죠. 어쨌든 출근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출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영상을 후다닥 찍어보겠습니다. 에이지드 케어는 아직 2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배울 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루틴은 어느 정도 익혔고 어느 정도 혼자서 일하는 것에 조금 익숙해진 단계입니다. 처음 해보는 거, 아예 해본 적이 없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 정도만 인사지 널스한테 여쭤보는 정도고 그 위에는 어느 정도 혼자서 그냥 쳐내고 있습니다. 쳐내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새 계속 바빠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도 못 가졌거든요. 그만큼 많이 바쁜 환경이고 다른 널스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에이지드 케어에 대한 자세한 근무 후기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곳에 입사 혹은 퇴사할 때마다 저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직장에서 내가 뭘 얻고 싶은지, 이 직장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요. 그리고 퇴사할 때는 입사하기 전에 작성했던 체크리스트 중에서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제 첫 번째 직장도 그런 저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 리스트를 보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제가 GP 널스 근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일종의 해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에이지드 케어로 이직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에이지드 케어와 비교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GP 널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실제로 입사하기 전에 작성했던 건데요. 이 중에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 회화 실력 상승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했습니다. 초반에 아무래도 영어로 일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서 일 적응하기가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 회화를 하려면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내면서 영어 회화를 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영어 회화도 같이 할 수가 있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는 GP 다니면서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제 응애응애 시절부터 봤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환자분들한테 초반보다는 영어 실력이 확실히 늘었다 라는 피드백을 여러 번 받았어요. 아직 그래도 굉장히 저에겐 너무 힘든 영어지만 그래도 초반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졌다. 그리고 리스닝, 들리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반도 못 알아들은 적도 많고 맨날 쏘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말을 빨리 하시거나 어눌하게 말하는 것만 아니면 대략적인 맥락은 눈치로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 못했다면 이해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줘요. 약간 조금의 뻔뻔함도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죄책감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해줘요. 아니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알아듣거든요.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얻고 싶었던 건 간호 업무인데요. 간호 업무 관련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무려 PPT를 만들면서 대략적인 틀만 잡아도 40분이나 되는 영상이 나왔으니 간호 업무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할 수 있겠고요. 1년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호주 간호사로서의 첫 경력, GP 널스 경력을 얻었네요. 네 번째,
워라밸, 상근직, 규칙적인 삶, 이거는 정말 워라밸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하면서 아기 키우시는 분들, 육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루틴대로 일을 하고 일이 엄청 빡세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워라밸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곳은 금요일에만 닥터가 좀 많아서 오버타임이 있었는데 길어봤자 1시간 조금 넘게 그렇게 길게 오버타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한 건 전보다 돈으로 줬어요. 참고로 지금 일하는 에이지드 케어에서는 오버타임 해도 돈으로 안 주더라고요. 근데 더블하면은 수당 더 붙여서 주는데 데이, 이브닝 이런 식으로 더블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한 시프트를 하는데 오버타임이다? 그러면 그건 돈으로 안 주더라고요. 그건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상근직이고 가끔씩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대부분은 8시부터 4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라밸 하면은 이제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여가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 처음에는 밤마다 영어 회화를 했는데 점점 개발이나 영상 편집 그쪽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최소 8시간은 영어를 어차피 써야 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발이나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그 헬스장은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헬스장은 너무나도 잘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곳 바로 옆에 헬스장이 있어서 근무 끝나면 헬스장이 눈에 너무 잘 보여요. 헬스장이 눈에 떡하니 보이는데 안 가면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헬스장은 굉장히 잘 갔습니다. 집, 병원, 헬스장, 집에 와서 개발, 영상 편집 이런 루틴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직장 다니면서 간호사 일, 퇴근 후에 운동,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영상 편집 아니면 개발, 그리고 쉬는 날에는 친구랑 놀기 그냥 이거 무한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 공부 꾸준히 가는 나만의 웹 앱 서비스 출시 이렇게 개발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GP널스를 애초에 선택했던 이유도 사실 그렇게 초반부터 막 빡센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즐기면서 재밌게 일을 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재밌을 것 같고 저만의 브랜드, 웹앱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GP 근무를 하면서 혹시메이트라는 호주 웹앱 서비스를 만들었으니 이건 굉장히 잘 이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지금은 에이지드키에서 일하면서 시간도 없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프트를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나니까 수입은 늘어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상 편집이나 개발 이런 취미에 투자할 시간조차 조금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이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지드케어와 GP 장단점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 스킬, 커뮤니케이션, 팀워크입니다.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을 스킬이 저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드 스킬은 AI가 너무 넘사로 잘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같이 사람들, 팀원들이랑 소통을 잘하고 협업을 잘하는 능력이 AI 시대에 중요한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릴 스몰 토크도 그것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GP에서 일하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닥터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처음에는 닥터랑 그것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문제없이 여태까지 해왔어요. 다음으로는 다양한 연령 그리고 인종 응대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 건데요. 에이지드 케어에서는 간혹 보호자분들이랑 소통해도 직접적인 케어 대상이 노인분들밖에 없지만 GP에서는 0세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의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영어로 소통하고 응대하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스몰토크 하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클리니컬적인 요소 해결하는 거랑 환자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프로시저가 처음이고 무서우면 질문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자기의 첫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맞는데 그것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과 걱정들, 아이런 인퓨전 처음으로 해보는데 아프진 않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아이런 인퓨전 맞고 나서 운전해도 되는지, 일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로도 환자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언제 제거를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이건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이건 무슨 약이에요? 이건 무슨 주사예요? 우리 애기 다음 주사는 언제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모르겠다면 솔직하게 모르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는 사람한테 확인을 받은 뒤 다시 연락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도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컴플레인 해결하는 것도 간호사들의 몫이기 때문에 GP 다니면서 이런 컴플레인 문제 혹은 질문들을 영어로 해결하는 스킬들도 조금은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자 교육입니다. GP에서 환자 교육할 일도 꽤나 있었는데요. 인슐린 자가 투여 방법을 영어로 설명하는 경험도 많이 했고요. 케어 플랜 하면서 만성질환 건강 상담도 종종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스몰 토크입니다.